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구 감소 시대 대한민국 투자 전략 및 주요 분야 전망 분석에 관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상황 얼마나 심각한가요? 인구 절벽이라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대한민국은 현재 심각한 인구 절벽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3년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죠. 이는 OECD 국가 중 압도적으로 낮고 세계적으로도 최저 수준입니다.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출산율 2.1명에 크게 못 미칩니다. 여기에 평균 수명 연장까지 더해져 고령화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50년에는 이 비중이 40%에 달할 전망입니다. 반면 경제활동의 핵심인 15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은 2022년 71.1%에서 2072년 45.8%까지 급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아이는 적게 태어나고 노인 인구는 빠르게 늘면서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 매우 심각한 인구 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 성장 둔화, 내수시장 위축, 사회보장제도 부담 증가 등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이렇게 변하면 투자 방식도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기존의 투자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첫째, 성장 잠재력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과거처럼 경제 전체가 성장하기 어려우니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도 성장하는 분야나 회복 탄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야 합니다. 둘째, 소비 패턴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고령층 증가는 위료, 헬스케어, 노후 자산관리 수요를 늘리고 1인 가구 증가는 주거나 소비 품목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런 트렌드에 맞는 기업에 주목해야 합니다. 셋째, 생산성 및 혁신의 가치가 커집니다. 노동력이 부족해지니 자동화, 로봇, AI 등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이 중요해집니다. 넷째, 자산 가치 변동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지역별로 차별화가 심해지고 장기적으로 수요 위축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력 부족이 특정 원자재 가치를 높일 수도 있고요. 다섯째, 분산 투자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국내 시장 제약을 넘어 해외 투자나 다양한 자산군으로 위험을 분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 지속 가능성에 투자하는 기업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직원의 건강, 복지,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구 변화로 인해 뜨는 산업과 지는 산업이 나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들이 유망하고 또 어떤 분야가 어려움을 겪을까요? 명확하게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성장 섹터는 고령 인구 증가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분야입니다. 첫째, 실버 산업 및 제론 테크놀로지입니다. 건강기능식품, 맞춤형 건강관리, 노화 방지 제품, 요양 서비스는 물론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돌봄 서비스 등이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둘째, 광의위, 헬스케어 분야입니다. 의료기기, 특히 ICT 융합 스마트 기기, 만성질환 치료제 등 제약, 요양 및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셋째, 자동화 및 로봇 산업입니다.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제조업, 물류, 서비스업, 헬스케어 등 전 분야에서 로봇과 자동화 기술 도입이 필수적이 될 것입니다. 넷째, 고령층 자산 관리를 위한 특화된 금융 서비스 수요도 증가합니다. 이외에도 1인 가구 증가와 관련된 반려동물 산업,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육아 효율화 기술도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도전받는 섹터도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타격은 교육 분야입니다. 학령 인구 급감으로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까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찬가지로 출생아 수 급감은 아동 관련 산업, 완구, 위류 등 시장 축소를 가져옵니다. 인구 감소와 소비 패턴 변화로 오프라인 중심의 전통 소매 및 내수 소비재 분야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 늘고 일할 사람이 줄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장제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매우 심각한 도전 과제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제도를 유지하면 보험료 내는 사람은 줄고 연금 받는 사람은 늘어나 2041년부터 적자가 시작되고 2055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강보험은 상황이 더 시급합니다. 노인 의료비 급증으로 인해 2024년부터 적자가 예상되고 2028년이면 적립금이 소진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역시 2026년 적자 전환, 2031년 준비금 소진이 예상됩니다. 결국 보험료율 인상, 수급 개시 연령 상향, 급여 수준 조정, 정부 지원 확대, 지출 효율화 등 강도 높은 개혁이 불가피합니다. 이는 미래 세대의 부담 증가나 복지 수준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며
투자자 입장에서도 미래의 세금 부담 증가나 가계 소득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인구 감소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집값은 계속 오르기 어려울까요? 장기적으로 주택 구매력이 높은 인구 감소는 전체적인 주택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인구 유출까지 겹쳐 하방 압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가구 분화로 가구 수가 늘면서 수요를 일부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지역별 차별화입니다. 일자리, 인프라가 집중된 서울 등 수도권 핵심 지역은 상대적으로 가격 방어력이 높을 수 있지만 인구 유출이 심한 지방은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즉, 지방 소멸, 위기 지역과 수도권 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주택 노후화가 심화되면서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은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는 지역별 차별화된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지방 투자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수도권이라도 입지와 가격 수준, 정책 변화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고령화에 맞춰 시니어 주거시설이나 도심 소형 주택 등 틈새 기회를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국내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면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한국 주식에만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국내 주식시장은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내수 위축, 성장 잠재력 둔화라는 구조적 제약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론 헬스케어, 자동화 등 성장 섹터나 반도체처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에는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자산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 투자를 통한 글로벌 분산이 필수적입니다. 한국 증시가 전 세계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에 불과하고 미래 성장을 주도할 혁신 기업은 해외에 많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특정 기술주 쏠림은 경계하며 섹터를 분산하거나 중소형주로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인도처럼 젊고 성장 잠재력이 큰 신흥국 투자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유럽, 일본 등 다른 선진국이나 베트남 등 신흥국 분산 투자도 고려해야 합니다. ETF나 글로벌 펀드를 활용하면 비교적 쉽게 분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별적인 국내 투자와 함께 해외 주식 투자를 통한 글로벌 분산 비중을 높이는 것이 인구 감소 시대에 바람직한 주식 투자 전략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